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비밀수첩 재건축 노트입니다.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들 소개와 분석, 그리고 부동산 시황에 대한 제 의견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분석이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선별해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부동산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줄어든 갭 차이를 이용해 갈아타기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서울로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여전히 평균 가격은 10억 4천만 원으로 상당히 비싸서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국 평균 가격인 4억 원대에 매매할 수 있는 서울 30평대 아파트를 찾아보았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제외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의 곳들 총 5개 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지들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관악구 신림동 국제 산장 아파트.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아파트는 관악구에 위치한 국제 산장 아파트입니다. 1993년식 630세대이며 주차대수도 세대수당 한 대로 구축 아파트치고 양호합니다. 신림동이지만 흔히 생각하는 신림 쪽과는 거리가 있어 분위기가 아예 다릅니다. 관악산 끝자락을 밀고 만든 곳이라 녹지가 많은 대신 좀 외졌고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제법 통행량이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제 산장 아파트 외에도 다양한 아파트들이 들어와 아파트촌을 형성하고 있죠. 원래 주변에 지하철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2호선을 타러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림선이 개통되며 아주 조금은 나아졌는데요. 서울대 벤처타운역까지 버스로 7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벤처타운역에서 여의도인 색강역까지 15분이면 도달하죠. 강남역까지는 버스를 타고 신림역까지 13분, 신림역에서 지하철 타고 18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총 소요시간은 도보를 포함하여 40분대로 역세권이 아닌 점을 제외하면 제법 괜찮은 소요시간입니다. 참고로 마포구 대장아파트 중 하나로 꼽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에서 강남역 가는데 소요시간이 50분대입니다. 교통 호재로는 난곡선이 있습니다. 2호선 신대방역과 신림선 보라매공원역을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아쉽게도 주요 업무지구까지 직통으로 도달하진 않지만 2호선 신대방역에서 강남으로, 난곡선 보라매공원역에서 여의도로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노선이고 난양초교역까지 도보로 22분이나 가야 할 만큼 멀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와 있는 매물은 1층 31평 남서양입니다. 화장실 2개, 방 3개 구조입니다. 호가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처음에 5억 6천만 원에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자 4억 8천만 원까지 크게 내려서 판매 중입니다. 최고가는 21년 10월에 있었던 6억 7천5백만 원이며 최고가 대비 약 30% 저렴한 가격에 매수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물건은 저층 매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겠죠. 1층 기준 최고가는 6억 1,500만 원이었으며 대비하여 22% 저렴합니다. 이어서 4억에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서울 30평대 아파트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도봉구 쌍문동 현대 1차 아파트. 두 번째 아파트는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현대 1차 아파트입니다. 783세대이며 주차 대수는 386대로 가구당 0.49대입니다. 면적 구성을 보면 소형 평형이 섞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20평대 이상이 주축으로 구성되고 세대수의 절반 정도가 30평대인데 이 정도 주차 대수는 좀 아쉽긴 합니다. 이 단지는 완벽한 아파트촌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주 환경은 우수합니다. 바로 위에 방학천이 흐르는 발바닥 공원이 있고 공원을 따라 쭉 가면 중랑천이 나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유해시설도 없죠. 치명적인 것은 비역세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아파트촌이라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버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앞에서 버스를 타면 4호선 쌍문역까지 9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쌍문역에서 강남역까지 46분이 소요되죠. 시간적으로는 괜찮은데 2번이나 갈아타야 한다는 점, 신분당선의 요금이 좀 더 비싸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먼저 확정된 것으론 창동역에 GTX-C 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삼성역과 직통으로 연결되므로 강남 접근성이 월등히 좋아지게 됩니다. 창동역까지는 버스로 14분, 도보로 25분, 자전거로 8분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론 좀 더 직접적이지만 확정은 되지 않은 호재인데요. 우이신설선이 해당 아파트 바로 앞을 지나갈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연장 자체도 확정되지 않았고 역 위치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창동역과 연결이 되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호가
호가는 4억 7천만 원이고 1층입니다. 남양 31평 전용 8사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최고가는 21년 10월에 거래된 6억 8,700만 원이고 최고가 대비 32% 저렴한 가격에 매수 가능합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3층 기준 5억 1천만 원이네요. 4억 7천만 원이라는 가격은 22년 7월 4억 7,500만 원에 7층이 거래된 이후 최저가입니다. 해당 단지 외에도 주변에 5억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강북구 수유동 국동 아파트. 세 번째 아파트는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극동 아파트입니다. 576세대, 주차 대수는 세대당 1대입니다. 평형 구성을 보시면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층짜리 저층과 15층짜리 중층 아파트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우이 경전철 가오리역까지 도보로 8분 정도 소요되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가까운 곳에 초등 및 중학교가 위치해 있다는 점은 좋지만 나홀로 단지라는 점이 아쉽죠. 우이 신설선 역시 굉장히 애매한 노선이라 아쉽습니다. 핵심 업무지구는 아니더라도 핵심 한승역까지는 연결을 해주면 좋은데 이어지는 곳은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6호선 보문역, 2호선 지선인 신설동역으로 중부지역을 제외하면 어딜 가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강남역까지 최소 시간으로 54분이 소요되는데 무려 3번이나 갈아타야 됩니다. 최소 환승으로 가더라도 2번이나 갈아타야 되죠. 호가는 4억 7천만 원이며 최고가는 21년 9월에 거래된 6억 5천만 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28%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봉구 도봉동 럭키 아파트. 네 번째 아파트는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럭키 아파트입니다. 630세대이며 주차 대수는 540대로 세대당 0.85대입니다. 30평 단일 평형으로 된 아파트입니다. 서울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도봉역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바로 위에 실개천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고 쭉 따라 나가면 중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초역세권의 대지 지분 13평 정도의 단일 평형이라 공사비가 폭증하지만 않았다면 분담금 좀 내고 재건축 추진도 도전해볼 법한 단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더더욱 어렵긴 한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리거나 공사비가 떨어지거나 신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다면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남역까지는 지하철을 2번 갈아타 55분이 소요되고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는 46분이 소요됩니다. 또한 종로까지는 33분이 소요됩니다. 중구 쪽으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괜찮고 강남 출퇴근은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다닐만한 정도입니다. 남양의 30평형 전용 8사제곱입니다. 호가는 4억 9,500만원으로 최고가인 6억 8,300만원 대비 28%가량 저렴합니다. 역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비슷한 지역에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으신다면 조금 위로 가면 도봉산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 가든 아파트가 있습니다. 1987년식의 348세대 작은 규모이지만 1-7호선 더블 준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무엇보다도 1호선보다 7호선이 압도적으로 좋은 노선이라 역까지 10분 넘게 걸어야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출퇴근하기도 좋죠. 지하철만 따지면 1호선을 이용해 종로까지 35분, 7호선을 이용해 강남구청역까지 39분이 걸립니다. 중층 30평형의 전용 7호제곱미터 동양인 매물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최고가는 5억 5천만 원이었고 현재는 24% 하락한 4억 2천만 원의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은평구 신사동 라이프시티 아파트.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사동 라이프시티 아파트입니다. 298세대로 300세대가 넘진 않지만 거의 근접하여 포함시켰습니다. 1992년 용적률은 239%로 주차 대수는 세대당 0.63대입니다. 주변의 다른 단지들과 작게 아파트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에 입주 예정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분위기도 더욱 살아날 듯 합니다. 서울시립 서북병원과 매우 가깝고 덕산중학교와 붙어있지만 근처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여기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해당 지역 근처가 재건축 및 신통기획 등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역까지는 총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16분 정도 불광역까지 가야 하죠. 대신 종로 쪽 업무지구까지는 가까운 편이라
있습니다. 불광역에서 15분 정도면 종로 3가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부터의 총 소요시간은 40분 정도 됩니다. 제일 가까운 역인 6호선 응암역까지는 버스로 5분이 걸리는데 문제는 내려서 5분을 더 걸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6호선을 이용하면 마포 쪽 업무지구까지 빠르게 갈 수는 있죠. 31평에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입니다. 3룸이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화장실이 1개입니다. 84 타입인데 화장실 1개인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최고가는 5억 9천만 원이며 현재 호가는 4억 7천만 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약 21% 저렴한 가격에 매수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4억대에 구매할 수 있는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단지 5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3억대 30평대 아파트는 서울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들이 가장 저렴한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단지들이 저렴하구나, 가성비 좋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 발짝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아파트 단지들이 저렴할까? 안 좋아서? 저평가받아서? 아니면 하락 후 회복을 못해서? 안 좋다면 왜 안 좋고 저평가 받았다면 왜 저평가 받았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집을 구매한다면 어느 곳을 구매할지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비밀 수첩 재건축 노트였습니다.